출결은 다 완료하셨고요. 지금 원래 저희가 이제 올 대면으로 하려다가 그 지금 저기 수강생분 중에 가족분이 양성이 나와서 이게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건데, 이게 대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게 학생들이 초반에는 뭐 비대면이라 그러면 약간 거리감을 느끼시는데, 이게 편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뭐 이제 갑자기 수업 못 나올 때도 있고 개인적 일 때문에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줌을 통해서 출석을 다 할 수 있으시니까 나중에 대면으로 하면 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그거 알면 바꿔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합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간단하게 좀 OT를 해드리고, 그래서 총 수강 인원은 11명, 지금 비대면 2명이 집에서 듣고 계시고, 내일이나 모레 추가로 한 2명 정도 더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데, 카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11명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OT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 다 국비 지원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침에 이제 강사님이 QR을 제시를 해주면 이슈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시는 거고, 중간에 퇴실하실 때도 반드시 퇴실 체크, 그리고 중간에 저기 신호전선 한번 나가시거든요. 2시 반에서 그때 강사님이 그때 공지해드리면 그것도 이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강사님이 또 알려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3일까지 수업이시고요.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9시간이신데 1시간은 점심시간, 그래서 8시간 수업이시고,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이시거든요. 그래서 NCS 과목이 146시간. NCS 과목들은 뭐 모든 기관이 다 똑같아요. 정부가 정해진 교육이기 때문에 NCS 과목들은 화면 설계, 화면 구현, 프로그램 언어 응용 이렇게 해서 48시간, 50시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 BNCS 과목들이 있는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렇게 해서 60시간, 70시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사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는 교육은 플렉스 교육하고 리액트하고 그리드, 이게 요즘 현업에서 좀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시간상 그렇게 많이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거는 강사님이 다 해주실 거거든요. 강사님이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취업 특강이 이제 4시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그린이랑 같은 계열사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지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린에 있는 취업 실장님이 오셔서 2시간 정도 취업 특강 하시고, 끝나는 날도 이제 취업에 관련된 거 안내해 드릴 거고, 작품 발표회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비 수업들은 다 평가를 봐요. 어떤 거는 다 증빙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험 일자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시험 못 본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뭐 부담감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평가를 이렇게 해서 평가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날짜별로. 그래서 3월 4일, 뭐 3월 15일, 3월 23일, 4월 25일 이렇게 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점수 미달되시면 재평가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 출결이 이제 국비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신 부분인데, 출결이 잘 안 되시면 미수로 되시고 막 그런 게 발생이 되세요. 그래서 수업은 저희가 이제 9시 반 수업이지만 40분까지는 지각이 아니세요. 저기 찍는 시간. 이거는 수업 일수가 30일이 넘어가는 교육이라서 분단위 출석이 아니라 1단위 출석이거든요. 그래서 40분까지는 지각이 아니시고, 만약에 찍는 시간이 41분에 찍으셨어요. 핸드폰 시계, 손목 시계 아니세요. 그냥 저 화면에 찍히는 시간들. 그러면은 지각이 한 번 되시고요. 지각이 만약에 3번이 누적이 되시면 결석이 한 번이 되세요. 그리고 수업을 강사님이 18시 30분에 끝나지만, 강사님은 18시 17분에 끝날 때도 있고 좀 일찍 끝날 때도 있거든요.
바로 찍고 퇴실 체크하시면은 조퇴 처리되세요. 그래서 수업은 20분 이후에 찍고 쉬어야 돼요. 아무리 좀 일찍 끝났더라도 마찬가지로 조퇴를 3번 하시게 되시면 결석이 1번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찍고 저녁에 안 찍고 가시면은 저희가 전화는 대부분 다 드리거든요. 톡방에 남기거나 본인 부주의로 해서 퇴실 체크를 안 하시게 되시면 그것도 결석이세요. 그리고 아침에 오셔서 입시 체크 안 하시고 저녁에 찍고 가시면 입실 뜨시거든요. 그것도 결석이세요. 그래서 출결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시고 하루 수업에 2분의 1을 또 수업을 안 들으시면 그것도 결석이세요. 그래서 그 연주 씨가 만약에 아침에 오셔서 개인적 일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 그러면 14시 30분 이후에 찍고 나가셔야지 조퇴가 되시고요. 그 전에 찍고 나가시면 그냥 결석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공부하시다가 1시간 정도 이상 자리를 비워야 된다고 하시면 데스크 오셔가지고 매출 대장 쓰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리 장시간 비우시면 승인 없이 그냥 나가시면 부정 출결로 되기 때문에 제적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0일 이상 180일 이하 훈련 과정이라서 오늘부터 해서 훈련 시작해서 6일 훈련 시작을 7일 28일까지는 수강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추가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수업 받는 학생들 중에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거나 그렇게 느껴지면은 철회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도, 그 국비전 한도에서 차감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7일이 28일 이후에 오셔서 얘기하시면 28일 날 저희가 이제 정부에다가 학정자 신고를 할 거고 학정자 신고 확인을 주무관이 눌러버리면 그때는 이제 수강 포기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미수료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국비전 한도에서 20만 원 차감되시고 만약에 누적이 있다. 여기 말고 다른 수업도 누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50만 원. 3회 이상이시면 100만 원이 차감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시면 28일까지는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전체 수업의 80%가 넘으셔야지만 그 수료가 되십니다. 수업 도중에 80%가 안 되시면 저 전사 노란 줄 뜨시거든요. 그러면 그 미수료 대상자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제적시켜야 돼요. 규정상.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 나중에 교육 다 끝나시면 그 수강평 등록을 다 해주셔야 돼요. 국비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야지만 이거 끝난 날 와서 얘기는 드리겠지만 이제 그래야지만 그 마지막 훈련 장려금 지급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지금 뭐 코로나도 엄청 많고 되게 많은 학생들 요즘에 출석 준비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 교육에 관련된 시험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들, 그 다음에 뭐 질병, 그 다음에 면접 보러 가시거나 그러시면 반드시 그 전날이라든가 아침에 반드시 전화를 주셔야 되시거든요. 다 출석으로 증빙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증빙서로 다 갖고 오셔야 되시거든요. 이제 시험을 보셨다고 하면은 뭐 이제 수험표에 감독관 직인, 그다음에 면접 보시는 건 면접 확인서, 코로나 같은 경우 그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문자로 날라오시는 그런 확인증 그런 거 주셔야 되시고 이거를 만약에 얘기를 안 하시고 3, 4일 뒤에 갖다 주시면은 출석을 증빙해 드릴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해요. 만약에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전산에 넣어놓고 증빙서를 갖다 주시면은 그냥 입력만 해놓으면 주무관이 눌러주는데 이게 그 다음날 갖다 주시면 출석으로 입력을 못해요. 전산으로. 그러면은 사유서 써서 공문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기간이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수업 그 당일 전날이라든가 아침에 학원에 전화 주셔서 뭐 면접 보러 갑니다. 이렇게 반드시 공지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뭐 결혼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증빙서로 다 있으시고
질병, 병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석으로 인정이 되시니까 다만 진료 확인서에 병명 코드라든가 병명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으셔야 되시고 그게 미비가 되신다고 하면 그 처방전도 같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휴가가 있으신데 휴가는 없어요. 이 6개월짜리 이상 가정들 장기 교육들만 하루에 한 번씩 휴가를 쓸 수가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쓸 수 있으신데 저희는 이제 2개월짜리 교육이라서 휴가는 없습니다. 혹시 출결 혹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네. 개인적인 일로 빠지시는 거는 그냥 결석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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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가 총 35일 수업이시니까 총 35일에 80%시거든요.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봐서 4번까지예요. 그래서 총 7번까지는 결석을 해도 수련돼요. 총 7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려금 지급되시는데 단위 기간에서 2번 지급이 되시거든요. 20일부터 그 3월 21일까지는 이제 1단위 기간이시고요. 이때 수업 일수가 18일이에요. 그래서 그 장려금은 4월 중순쯤에 들어가실 거고요. 잘못 적었네. 첫 번째 장려금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제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가 12만 6천 원이었는데 정부에서 차리는 장려금 주는 게 근데 21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원상복구 시켰거든요. 그래서 11만 6천 원이 나가시는 거고 두 번 나눠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20일 기준일 때가 10만 6천 원이신 거고 수업 일수에 5,800원 곱하시면 돼요. 하루에. 교통비하고 식대비. 그래서 결석이 있으시면 그만큼 차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국민취업이나 치정패 하시는 분들은 그 기관 쪽에서 이거 외에 또 별도로 나가시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넣어 드릴 거고 그러면 연동하신 계좌로 요때 이제 지급이 되시는 거고 뭐 국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아마 그 출석부라든가 뭐 확인서 요청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데스크에서 얘기해 주면 다 출력해서 드리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면은 50만 원인가 추가로 더 나온다고 했는데 요번에 바뀌었다고 하던데 30만 원으로 잘 그거는 그쪽에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위 기간에 또 80%가 안 되시면 장려금 지급이 안 되세요. 뭐 실업급여나 그런 거 받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렇게 좀 나오시는 부분. 뭐 국치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5,8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루에. 제적 기준은 이제 그 단위 기간에 무단으로 결석 일수가 이제 50%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총 결석 수업 일수에 20% 초과하신 경우, 부정 출석을 하진 않지만 이제 뭐 혹시라도 부정 출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큐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강 태도가 매우 불량한 학생들은 뭐 이렇게 구두주의 서명 공고 제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좀 가끔 뭐 오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지켜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뭐 애로사항 있으시거나 뭐 고충사항 있으시면 저쪽에다가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 본사가 따로 있어서 최대한 또 그런 부분 또 지켜주려고 하고 최대한 그런 거는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건물이 좀 옛날 건물이라서 창문이 좀 없어요. 답답할 수가 있으신데 그거는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으시고 혹시라도 불이 나거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이 옆에 그 804호 강의장에 창문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으시고요. 급하시면은 이쪽에 나가시면 이제 화장실이 있으신데 이쪽에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시면은 바로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으시거든요. 그쪽으로도 나가셔도 되시고 각 강의장별로 그다음에 이제 복도별로 해서 그 분말 수화기라든가 물 수화기
일단 그거 다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취업 지원은 뭐 이력서면 자기소개서 클리닉, 그다음 면접 클리닉, 취업 세미나, 특강, 개인별 상담을 지원해드릴 거고요. 수료 6개월 동안 계속 저희가 이제 그 그린 쪽에서 뭐 기업체라든가 이런 거 발굴해서 올라오면 공지해드리고, 뭐 그 기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면접 희망하시면 그 본원 쪽 가서 미리 그 전화번호 남겨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시고 예약 잡으시면 그리고 면담 같은 거 다 진행해드리니까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신데요. 저희가 학원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뭐 IT 수업도 되게 많거든요. 파이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저희 학원 수강생들은 89,000에 만 원의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십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거 뭐 결제하시고 하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종이 한 장만 적으시고 프린트 용지. 제가 한 장짜리 주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시상을 좀 하긴 하는데 상품권 현금으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려요. 여기 보시면 성적 우수상이 있으시고, 요거는 모두 능력단위 평가가 90점 이상 학생들, 그다음에 출석 우수상은 그 전산으로 다 뜨기 때문에 동률이 나오시면은 분단위 출석으로 체크하셔서 이렇게 출석 우수상은 또 상품권을 지급해드리고요. 프로젝트 우수상은 강사님 추천으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3만 원 한 정도 지급해드리시니까 이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네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가 크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으시고, 만약에 그게 중간에 끝나시면 장려금으로 전환되신데 6개월 넘게 받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 중복 지급은 안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기 출석도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이제 오시면 여기 입실 시간하고 이름 정자를 써주시고 종료 시간하고 정자를 써주셔야 되시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 관련된 그 진단표 있으시거든요.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게 보시면 지문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오류가 많이 안 나는데 이 어플로 하게 되면은 가끔 시스템 장애 나가지고 막 출결 인식 안 되고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요걸로 저희가 같이 첨부해서 하면은 주무관님 인정해 주시니까 요거는 반드시 본인 자필로 매일매일 써주셔야 돼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리고 혹시 모르시니까 그 7일 안에는 그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하시게 되시면 교재를 반납을 하셔야 돼요. 다 이것을 무료로 저희가 다 구매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7일 동안은 웬만하면 교재 낙서를 하지 마시고 7일 이후에 그래도 그런 게 발생이 될 수 있으시니까. 이거 수업은 만약에 적응되시면은요, 줌으로 그냥 하실 거면 그냥 집에서 들으셔도 돼요. 요즘 대부분 여기 학생들 안 나와요. 초반에는 다 대면으로 오셨다가 다 줌으로 변경해달라 그래가지고 강사님들 거의 대부분 혼자 있어요. 다 줌,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거의 대부분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집에서 그냥 수업 듣고 있어요. 그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세요. 어차피 혼합이라서. 네. 좋아요. 궁금한 건 없으시죠? 저 출석 다 안 떠요. 저거 수기 실습만 좀 했으면
네, 저희 직업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과정 들을 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쪽 얘기하신 건데 잘 보이게 하려면 뒤로 좀 꺼야 돼요. 살고 있지. 네. 저희 웹퍼블리셔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에요. 웹퍼블리셔는요. 그래서 그 퍼블리싱이라는 말은 원래 출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그 무슨 출판사에 출판했다는 게 퍼블리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퍼블리싱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하를 붙여서 우리나라 이제 뭐 좀 개통에서 유명하신 분이 도입을 한번 하시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죠.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 웹퍼블리셔란 무엇이냐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업이 뭐냐 보통 물어보면 우리는 뭐 흔히 웹 개발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웹 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웹 퍼블리셔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고요. 근데 이제 웹 퍼블리셔는 약간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약간 개념이 디자이너가 그만두고 잘랐는지 뭐 본인이 그만둔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가 그만두면 웹 퍼블리셔를 뽑아요. 네, 디자이너 안 뽑아요. 왜냐하면 코딩도 하고 디자인도 좀 건들고 뭐 이런 사람들을 적당히 두 사람 쓸 거 한 사람 쓰는 거지. 네, 그런 의미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웹 퍼블리셔라는 말은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말. 그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 영역에는. 그래서 은행도 딱 가면은 지금은 은행을 이제 잘 안 가니까 폰으로 하니까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데 앞에 앉으신 분들 있죠. 프론트에 앉으신 분들 그리고 저 백으로 이렇게 손님을 VIP를 모시고 가서 보시고 가죠. 네, 그런 것처럼 앞과 뒤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프론트엔드와 백이 있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우리는 그 소스를 숨길 수가 없어요. 네. 브라우저에 다 다운로드 받은 소스. 그 소스가 우리가 만든 소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UI, UX 개발자 이런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여기저기 좀 쓰이긴 하지만 그 외국에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가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UI, UX 개발팀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UI, UX.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연 뭘 하는 직업이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웹 퍼블리셔는 뭐냐? 옛날엔 디자이너하고 개발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웹 개발자가 디자이너하고 사이가 항상 안 좋아요. 네.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다 잘라서 주면 코딩 얹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서로 맨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시안 개발자가 개발을 붙이기 전에 마크업. 이게 HTML이야, 마크업이. 우리가 메이크업이란 말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처럼. 근데 마크업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구조화하는 걸 마크업이라고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빌드, 집 짓는 것처럼 건물 짓는 것처럼 빌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웹 퍼블리셔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라는 말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다르다 그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해버렸어. 네, 그건 이제 조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다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웹 퍼블리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를 올려서 저희가 하거든요. 처음 HTML 출발시키고 그다음에 CSS 가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올라오고 라이브러리인 jQuery 그다음에 그 프레임워크인 Vue.js를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탁 얹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자바스크립트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HTML, CSS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지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어려워하죠. 그래서 퍼블리셔를 해야 됩니까? 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개발을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메인 업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웹 퍼블리셔 모집 공고도 보면은 자바스크립트가 꼭 나와 있어요. 사과상. 네. 사과상. 그리고 모집 공고를 보면 뭐 어떤 유명한 회사도 보면 HTML5, CSS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까지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퍼블리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웹 제작이 현재 웹과 과거 웹은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분야야, 우리 분야는. UI, UX, 프론트엔드는 전문 분야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야. 우리는 이제 옛날에 코딩을 하면요. 정말 누구 예. 지금 이제 순위가 엄청 떨어졌는데 익스플로러. 네, 익스플로러밖에 없는 줄 알았죠 옛날에. 옛날 그 브라우저 보시는 분들은 다 익스플로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걸 벤더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브라우저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들인데 코딩을 하나 했는데 여기 회사마다 다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롬으로 열었을 때 다르지, 파이어폭스로 열었을 때 틀리지, 오페라로 틀리지, 사파리 틀리지, 얘 틀리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그 브라우저 엔진, 읽어드리는 엔진 딴 코딩을 할 때 그걸 똑같이 코딩할 수 있도록 맞추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따따따 월드와이드 웹 W3C라는 그 세계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표준 제정을 한 대로 지금은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코딩으로 전부 다 디스플레이가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 그래서 웹 표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이 접근성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웹 표준하고 웹 접근성, 여러분들 그 면접을 딱 갔을 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웹 표준으로 코딩하셨나요? 웹 표준이 뭐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웹 접근성? 접근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웹 접근성이 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웹 표준은 크로스 브라우징을 위해서 표준을 만든 거야. 옛날 브라우저를 위한 게 아니지. 항상 최신 기술의 최신 브라우저들이 하나의 코딩으로 다 똑같이 동작하게 하는 게 웹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웹 접근성은 뭐냐면 접근하기 좋다라는 얘기가 뭐지?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 근데 휠체어 타신 분이 동사무소를 못 들어가고 있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죠? 평등 가지 않다고 그래서 데모들을 하시잖아요. 요즘 지하철 엘리베이터 만들어달라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접근성, 이거 평등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이런 규정이 있어서 웹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에다가 설명 자세히 쓰고 하는 게 웹 접근성이에요. 이렇게 이미지를 나 잘 볼 수가 없는데 이미지 설명해줘. 그러면 우리가 써놓은 설명을 읽어줘요. 기계가, 리더기. 네, 이런 것들이 웹 접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등의 원칙, 접근성은 평등,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누가 해결한다? 바로 우리. 다 우리란 얘기지. 우리가 주인공.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검색 이슈도 있는데요. SEO, 네,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mantic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이 옛날엔 그랬잖아. 옛날에 검색 엔진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뭐 없어진 검색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네이버는 살아남았고 다음은 겨우겨우 계속 연명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 보시면 옛날에 그 파리를 검색하잖아요. 프랑스 파리 이렇게 하면 진짜 그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될 파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검색 엔진이 똑똑해지면서 내가 뭘 찾는지 주로 순위 같은 걸로 착 해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딱 제공하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HTML 코딩 얼마나 구조를 잘 잡느냐에 따라서 검색 엔진이 서칭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크롤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쫙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인덱싱을 만들어요. 그래서 검색한 사람이 검색 인덱싱에서 찾아가지고 링크 정보를 띄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HTML 이런 5 최신 웹 표준을 이용해서 마크업을 잘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크업은 바로 검색과 일접하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멘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시멘틱이란 말은요. 우리가
R5로 쓰면 뭐지 이게? 로맨틱이라면 낭만적인 이런 말은 알고 있는데 시멘트는 내가 처음 들어봐. 그죠? 시멘트는 들어봤어. 시멘트?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어쨌든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멘틱이라는 건요 의미가 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웹을 이렇게 코딩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영어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영타를 빨리 쳐야 되나요? 400타 연습하고 오고 막 그러나? 네, 물론 이제 조금 요만큼 도움은 되겠지만 필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쓰는 이 프로그래밍이 영어 문화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넘어와서 이제 영어를 쓰는 것뿐이야. 세종 시대에 우리가 그 컴퓨터 만들고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 다 한글로 돼 있겠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분야의 특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는요 자동 완성 기능 이런 것들 툴을 사용할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툴의 도움을 100% 우리가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하나씩 외워서 하던 그런 하늘천 따지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걸 하나씩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시멘트 의미 있는 태그들을 사용한다 마크업에 이런 얘기들입니다. 시멘트 의미 있는 그냥 의미가 없는 태그가 아니라 구조화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기술을 여러분들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뭐 어디로 취업을 하죠? 우리 어디 취업하죠? 자갈치 시장에 가서 저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여기 취업해도 될까요?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뭐야? 무슨 상관이 없는 데 가서 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웹 하는 데만 간다고 생각해 흔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HTML5 발표됐을 때 이런 그 스티커를 줬었어요. 그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옆에 같이 앉았어요. 왜 그래? 왜 붙이고 다녀? 이걸. 근데 여기 쓰여있는 말은 뭐냐? I will see in the future. It's in my browser. 난 미래를 봤는데 그게 브라우저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 기술을 표현하는 게 거의 다 브라우징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W3C에서 공식 배포하고 있는 스티커. 그리고 웹 기술의 영역 확장 이거예요. 뭐 전자책을 만드는데 옛날에 전자책 프로그램을 따라 만들려면 그걸 위해서 뭐 자바로 짜든 C++로 짜든 뭐 다른 언어들로 짰겠죠. 근데 지금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짜고 있고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뭐 LG 스마트 TV 뭐 이런 거에서 TV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화면 있죠? 그것도 브라우징 기술이에요. 그럼 브라우저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국민랩이 김기사 이것도 이제 HTML 버전으로 나왔다는 건 유명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비고라는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의 인포메이션을 보여주는 게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뭐 공기압이 옆에가 조금 빠진다든가 지금 뭐 자동차 무슨 주유를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센서를 달아놓고 화면에다 표시하는데 그게 브라우징 기술이야.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웹 글쓰를 만들어 보자 그 얘기죠. 네. 갈 거지? 나랑 갈 거지? 네. 그리고 여기 웹은요 독특한 분야예요. 희한해. 전 전공이 이쪽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화학공학 뭐 이런 쪽 전공했었어요. 딴 쪽 하다가 아르바이트로 이제 뭔가 좀 기술을 배우다 좀 나름대로 배워가지고 취업을 했어. 네, 이쪽 계통으로. 근데 계속 이쪽 일만 하는 거야. 전공 때려쳤어요. 계속 이쪽만 했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프로젝트로 계속 사람을 부르더니 내 몸도 망가지고 몸 조심하세요. 내 몸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재산이에요. 그 스포츠 스타들만 몸이 재산이 아니라 우리도 몸이 재산. 갑자기 어느 날 옆에 앉았던 친구가 목 디스크가 돼가지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깁스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막 한 달, 두 달인가? 프로젝트 뛰고 나서 허리가 디스크 조심하세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틀림없이 추가할 탈출증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야니까 자, 이런 분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볼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소스를
공유하면서 이제 계속 갈 건데 요즘은 USB 같은 거 안 들고 다녀요. 네. 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안 들고 다녀요. 뭐 옛날에는요. 지금도 뭐 USB로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USB 넣었다 뽑았다 넣었다 하다가 이제 소스 날아가는 거지. 그 0KB 아세요? 소스는 있어. 였는데 안 열려. 봤는데 용량이 0KB야 그 파일이. 망가진 거거든. 복구도 안 돼 그거. 환장하는 거죠. 막 3일, 4일 동안 밤새서 코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쌤 소스가 이상해요. 봤더니 0KB.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두고 다니죠? 여기다 이렇게 두고 다니. 어떤 분은 하도 USB를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그 USB가 비싼 걸 사신 거예요. 자기 몸이랑 폰이랑 멀어지면 소리가 나. 띠디디디디 이렇게 돼. 소리 나도 같대요. 근데 뭔지 모르고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즘은요 그 GitHub라는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쓸 거예요. 자기 기술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GitHub 시스템도 여러분하고 같이 운영을 해볼 겁니다. 일단 초기 소스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GitHub. 뭐 구글에 GitHub 하셔도 나오고요. GitHub.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소스 형상 관리 툴로 무지무지하게 유명하고요. 요즘은 뭐 GitHub 하나 정도 키우지 않는 개발자는 없어요. 네, 뭐 하나만 키우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키웁니다. 네, 소스를 여기다 배포를 해가지고 공유 개념, 공유 개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GitHub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GitHub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 뜨죠? 네, 로그인 안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회원가입도 하실 건데요. 일단은 회원가입 지금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그 GitHub을 좀 찾을게요. GitHub 여기 서치 맨 위에 보시면 Search GitHu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문 이름이 있는데 제가 탐이에요. 네. 그래서 탐 코딩에 탐쌤 코딩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전 유튜버는 아니야 사실.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하고 동영상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뭐 잘 안 들려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뭘 녹화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올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린 거지. 전 유튜버는 아닙니다. 네. 탐코트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탐코트. 그럼 여기 두 개 나올걸? 네, 위에 탐코트라고만 나온 게 이게 진짜 제 거예요. 탐코트. 탐코트 들어와 주시죠? 네,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파일이 올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운받으시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로그인 안 해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집이라고 있죠? 여기 오른쪽에 코드라는 녹색 버튼이 있고요. 녹색 버튼에서 다운로드 집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집. 네, 그러고 아마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된 데 있죠? 다운로드 되시죠? 다운로드를 좀 해주세요. 여기 코드라는 녹색 버튼 누르고 맨 아래쪽에 있어요. 안 떠요. 이게 안 떠? 검색하는데 안 나와. 탐코가 안 나와? 철자 좀 다시 보여주세요. TOMCO2 탐코 검색하면은 나와요. 나와요? 네. 첫 페이지에서 탐코2 여기를 들어오셔가지고 코드에서 다운로드 집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그럼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 된 데를 띄워보시면 요거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서 일단 여기에다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하시면은요 훈련했던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다음에
자기 GitHub을 이제 제가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기 깃을 만드신 다음에 항상 코딩 싱크는 거기다 맞출 거예요. 그러면 싱크가 딱 맞았다. 즉 여기 소스랑 서버에 있는 소스가 똑같아요. 항상. 그럼 집에 가서 코딩 계속 이어서 하고 싶어. 그러면 집에 가서 싱크 맞추는 툴이 있거든요. 싱크 딱 맞춰가지고 집에서도 똑같은 소스 가지고 개발도 하시고 올리고 여기 오면 또 똑같이 항상 싱크로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툴로 쓸 건데요. 요거 집 받으신 거를요. 일단 푸시고요. 네, 풀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그 있어요. 폴더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폴더를 두 개나 똑같은 걸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를 잘라내시든 해서 D 드라이브에다가 자기 이름 폴더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폴더명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넣고 네 여기다가 홍길동 프론트엔드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의 프론트엔드 웹 개발이라고 이렇게 폴더명을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속 제가 뭘 만들자면 여기다 만드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저기 집에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저한테 이 줌에 그 대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 뭐 중간에 하실 얘기 있으면요. 언제든지 하세요.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얘기해 주시고 제가 항상 이거 띄워놓을 테니까. 이런 종료율입에 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